현재 일본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연일 100명대 이하를 기록하며 결국 일본의 방역 방식이 옳았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인 도쿄에서는 10월 달까지 연일 4,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한 달이 조금 지난 12월 7일 현재 도쿄의 확진자 수는 7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료 붕괴로 현장 비명 영안실도 없다. 살아있는 사람만 구하자. 일본의 오늘자 코로나 관련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해당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견딜 수 있을지가 우려되고 있다. 자택치료의 기본 완화 병상 추가 확보 등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며 한국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졸라게 눈물이 날 지경이네요. 한국은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소셜 디스턴싱 강화 등 감염자를 줄이는 대책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지켜지고 있지 않다. 라고 보도하였는데요. 한국에선 이런 뉴스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소식이며 이건 오히려 일본의 현재 상황이며 지들 얘기를 짓거리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주요 국가 중 한국만이 치명률 역주행. 코로나 방역 주요국 중 한국의 코로나 사망률이 제일 높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기사의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 방역 주요국 미국, 한국, 일본, 독일, 영국 중 잠깐 방역 주요국에 일본이 언제 포함이 됐었나요? 여튼 기사 내용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주요국 중 미국 0.96%, 한국 1.5%, 일본 0.94%, 독일 0.6%, 영국 0.3%로 한국의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제일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미국 사망률 1.6%, 한국 0.8%, 일본 1.1%, 독일 1.7%, 영국 1.4%로 한국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으며 일본의 사망률은 한국보다 0.3% 높았습니다. 심지어 미국 형님의 사망률은 실제 1.6%에서 1% 이하라고 보도하며 일본은 미국의 딸랑구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해 주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현재 일본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정말로 100명대 이하라고 하더라도 누적 확진자 수는 170만 명대로 상위권에 속하며 이미 수차례의 의료 붕괴를 경험한 일본입니다. 날조를 해도 적당히 해야지. 손가락 몇 번 까닥거려서 인터넷 검색만 하면 누구나 확인 가능한 사실을 날조를 해대니 시부랄것 욕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네. 이러한 사실을 믿는 국민들 수준 또한 참볼만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레알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일본이 한국 때리기에 바쁜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의 현대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 개발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현대바이오사이언스는 7일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해결 가능을 주제로 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발 중인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인 CPCOV3의 실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발표한 진근우 연구소장에 따르면 CPCOV3은 스테로이드 계열 약물인 덱사메타손과 함께 투여했을 때 치료 효과가 2.1배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CPCOV3은 특정 바이러스가 아닌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인 숙주를 표적으로 하는 만큼 오미크론이나 델타 등의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능을 발휘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기존의 항바이러스제의 경우 특정 바이러스를 표적해 세포의 침입을 막는 반면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약효를 발휘할 수 없는 한계점을 지적하며 CPCOV3은 처음부터 변이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개발을 했다면서 코로나19는 변이가 심한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존 접근 방식을 뛰어넘는 방식의 전환이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바이오가 개발한 치료제의 주성분인 CPCOV3의 니클로사마이드는 약물 재창출이 가장 이력한 코로나19 숙주 제거에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CPCOV3의 장점은 저렴한 원료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여 코로나19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는데요. 현대바이오의 CPCOV3은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임상 일상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곧 임상 이상을 신청하여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CPCOV3은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바이러스 감염증에 효능을 내는 숙주 표적 항바이러스제라며 21세기 바이러스 전쟁에서 한국의 치료제가 코로나 변이나 신종 바이러스 모두를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로 등극하는 게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는데요.
연이어 주식회사 유틸렉스 또한 코로나 주요 증상 완화 물질인 EU129의 국제특허 출원 소식을 밝히며 코로나 주요 증상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EU129의 국제 출원을 오늘 7일 완료했다고 밝혔으며 EU129가 바이러스 결합력이 500배 향상되어 바이러스 종류 및 변이 여부에 상관없이 바이러스에 대한 빠르고 강력한 중화 능력을 보였으며 바이러스로 인한 고혈압, 폐섬유화 등 중증 질환이 유발되는 것을 예방해 장기를 손상시키지 않고 보호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특허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유틸렉스는 동물 실험을 통해 코로나 치료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최수영 대표이사는 EU129는 높은 바이러스 포획 및 중화 성능을 보여 바이러스 변이 여부와 상관없이 근원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며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한 중증기저 질환자의 치료까지 가능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 이 새끼들은 주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현대바이오와 유틸렉스뿐 아니라 대웅제약 또한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 일상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하루라도 빨리 K바이오가 2차 임상을 마치고 사용 승인을 받아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길 기대합니다. 레알TV는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을 하나도 빠짐없이 감사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